무엇보다 마약 중독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어린이집 총알 택시를 통학버스 운전해온 운전기사 등 택시기사. 7명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도로 위를 달린 택시 운전기사부터 필로폰 상습 투약자가 아이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사건까지 위험한 질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각성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시야가 확 넓어지고 자신감도 생기죠. 근데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스릴을 즐기게 되니까 사고 나기 쉽죠. 지난 4월 선원을 태우고 바다로 나간 한 선장. 약을 먹었지. 기운 없이 일로 못 하겠네. 약을 먹었다고요? 마야. 마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그가 한 달 동안 투약한 필로폰 횟수만 무려 14차례. 이 밖에도 흉기 난동, 방화 등 마약 중독자들의 끔찍한 행동은 점점 더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 범죄를 막을 길은 없는 것일까? 넓게 지금 마약이 국내에 퍼져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심각한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약 전담 경찰관이 144명이 있고요. 17개 경찰서에서 25개 경찰서로 증원을 했거든요. 매년 검거되는 마약 범죄자는 1만 명 이상. 그들의 처벌은 어떨까? 교도소에 입소 후 파란색 수감자 번호표를 받는 마약 사범.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마약 사범을 분리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중독 치료 교육 때문. 하지만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약 36%. 그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마약에 대해서는 공급 사범이 있고 단순 사용 사범이 있습니다. 공급 사범은 그만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약 사범들 사용시켜야 돼 중국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도 사용시키는 것은 일부 공급 사범들 엄할 때 하는 것이지 단순 투약 사범들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순 사용자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자들을 현저히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 된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투약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제조, 유통, 매매 행위를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처벌은 낮지 않아요. 굉장히 형량이 적지 않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약이 중독이 돼서 그런 쪽으로 빠져갈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검거나 단속 위주로 수십 년이 흘러왔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선 마약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자 마약 투약자들에게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 엄벌을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미국 정부에선 다른 관점을 접목시켰습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다 이미 중독이란 거는 치료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면서 뇌질환이다. 마약 문제를 범죄만이 아닌 의학적인 관점, 즉 질환의 일종으로 받아들인 것. 그렇게 관점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처벌과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마약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제도로 변화를 준 것.